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5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1호 경마의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뭐 불패에 가깝게 거의 성적이 상당히 좋게 한 주의 끝을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역시 뭐 열심히 준비했고요.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15호 경마TV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준비된 서울경마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3경주를 먼저 강공략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5경주 A급. 자, 여러분들 오늘 메인은 8경주입니다. 자, 올해 제가 이 대상 경주를 정말 한번 시원하게 적중한 경주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뭐 고배당 경주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 8경주가 오늘 대상 경주인데 강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8경주 최고의 마필들이 나온 경주가 되고요. 8경주 오늘 메인이고요. 그리고 10경주, 11경주 A급.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현재 제가 서울경마는 5번의 강공략 경주를 함께 예고를 드렸는데, 노리는 복병마가 있는 경주가 있습니다. 이 외에 강공략 경주로 예고는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미리 뭐 예고를 들었다가 또 안 좋으면은 이거 뭐 강공략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대감만 가지고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현장에서 판단해 보고 강공략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신이 있으면은 뭐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준비되어 있는 경주. 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공략 경주 3, 5, 8, 10, 11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2세 마필 루키 2 경주가 되고요. 간명하네요. 일단은 1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방 공략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크게 변수는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2뒤의 마필입니다. 8번 레전드선, 그리고 7번 퍼펙트 티아라. 레전드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물론 이제 이 마필도 6등급 웬만한 편성에서는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뭐 이번 경주의 편성과 또한 최근에 신영철 교수의 그런 상승세까지 감안해 본다면 8번 마필의 기대치는 일단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8번 마필. 자, 이 퍼펙트 티아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퍼펙트 티아라가 8번 마필한테 솔직히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최근에 전적표 상에 경주 제외, 진입 불량, 주행 심사, 이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퍼펙트 티아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0m 레이스 데뷔한 후에 이제 이전째 경주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기가 좋고요. 종말의 뒷심의 경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 자, 일단 뭐 주임사를 다시 받았던 거는 진입 불량 때문에 이 마필이 주임사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고, 걸음 자체는 좋았습니다. 주임사 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뭐 7번, 8번에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2대의 마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유일하게 이제 그나마 변수가 된다면 말이 이제 5번 내길의 위너는 마필인데, 뒷심을 제가 볼 때는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 그래도 뭐 받치기로 들어간다면은 5번 내길의 위너 이 마필이 그나마 가능권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외의 마필로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주목할 마필은 없습니다. 1경주에. 그래서 1경주는 간명하게 들어갑니다. 변수가 없고요. 2뒤의 마필 한방 공략에 가능한 경주로입니다. 이번 경주 8번 레전드선, 7번 퍼펙트 티아라, 2뒤의 마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이외의 마필 중에서 이제 5번 내길의 위너가 그나마 안고 갈 여지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1경주는 변수가 없습니다. 8번 축에 7번, 7번 축에 8번, 여기에 5번 내길의 위너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루키 2 경주가 되고요. 분할된 경주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 역시 국산마 6등급 레이스입니다. 2경주는 조금은 강도를 높입니다. 이 편성 자체에서 제가 강공략으로 예고는 안 드렸지만은 자, 힘을 실어둘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주고요.
먼저 이번 경주에 키를 죽이는 마필이 1번 금세입니다. 금세. 딱 한 가지죠. 이번에 선행인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서가지고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자, 이런 싸움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경주는 배팅 강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1번 마필이 저는 믿음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고가의 마필이고 나름대로 기대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데뷔전에서도 1000m 레이스의 편성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최선 버티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였죠. 인기로 모았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경주에 1000m의 포화줄에 또 선행 전개를 펼쳤는데 종반의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자, 물론 이번 경주는 출전 두수가 많지가 않겠고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신영철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지만, 자, 이게 거리가 1200m에 있습니다. 과연 이제 상대 마필과의 경쟁력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 마필이 1200 거리를 버틸 수 있겠느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번 경주 1번 금세는 뒤로 미루고 들어갑니다. 1번 마필. 제가 이번 경주 늘어볼 수 있는 마필은 이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4번 나이스 태양, 그리고 7번 히어로 챔프인데, 동일하게 이뒤의 마필은 직전 경주에 그 잠재력이 좀 폭발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태양 같은 경우에도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매끄럽지 못했던 출발이었죠. 호미권 전개였는데 중반에 올라오는 그럼 자체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주로는 양호한 주로였고요. 근데 지원 F타임이 12초 4, 3 running 타임이 36초 8.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편성이 선행 강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선행 강자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이스 태양이 선행은 쉽지는 않겠죠. 그럼 이 마필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1번 마필이 제가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4번 나이스 태양이 1200 거리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번 마필, 일단은 첫 번째 누림새 마필 추천을 드리겠고요. 외곽인도 말해 7번 히어로 챔프입니다. 자, 이 히어로 챔프는 제가 데뷔전 때도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이렇게 꼴찌할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서는 출발과 동시에 사행의 압력도 좀 있었고요. 그 점 때문에 거의 걸음을 보이지 못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종반의 꼴찌였지만은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끝심에, 그러니까는 종반의 끝걸음의 여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랬던 마필이 직전 경주는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스타트 그리고 뒷심 다 이 마필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 3위를 기록했던 마필이 히어로 챔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일단은 빅투아르 기수의 안장 교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히어로 챔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을 직전에 보여줬고요. 충분히 중위권 또는 선위권 전개 외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입상 도전이 가능합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4번, 7번의 동반 입상을 가장 유력하게 인정을 하고요. 이외 마필 중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3번 성실영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2뒤의 마필 4번 나이스 태양, 그리고 7번 히어로 챔프,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그리고 1번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말이 1번 금세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 마필이고 선행력 마필 게이트에 있죠. 모든 여건이 주어졌지만 1200 거리는 이거는 판단해야 됩니다.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진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4번 나이스 태양과 7번 히어로 챔프가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겠고, 와장창 무너진다면 이제 3번 성실 영웅도 충분히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축은 4번, 주력은 7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1번 순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제가 오늘 5번의 강공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자, 이번 3경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공략 경주. 이번 경주는
루키 원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예 맞비, 2세 신예 맞비 간의 경쟁이고요. 신마들도 많이 있겠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능력평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 3경주를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믿고 할 수 있는 맞비도 있겠지만은, 불안한 인기 맞비이 눈에 띕니다. 불안한 인기 맞비.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3두의 맞비를 강하게 누립니다. 3두의 맞비. 먼저 말이 4번, 파사루봉이라는 맞비. 이 마필의 장점은 선행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긴 한데, 이 마필의 GM사 때 보여줬던 그런 뒷심의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앞선 전개 위에 버틸 수 있는 마필이 4번, 파사로봉 인정하고요. 두 번째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 말이 외곽에 있는 11번 사하라몬드입니다. 자, 이 사하라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주행사 때는 거림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리고 주행사 때는 이마필이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선행력이었죠. 근데 직전에는 이마필이 따라가면서 3위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하라몬드 같은 경우가 주행사 때 선행력만 발휘했던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말의 걸음도 좋았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출발 과정이 좀 많이 아쉬웠죠. 9번 마필이었습니다. 당시 보시죠. 보라색 모자의 9번 마필에 유승환 교수의 기승. 이번에도 그대로 유승환 교수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출발이 조금은 약간 더디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출발이 좀 더디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뭐랄까 좀 외곽에 마필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무리해서 외곽 전개를 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9번 마필. 이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너무 또 외선을 돕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환 교수가 내측으로 딱 포기를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내측의 안쪽에 자리를 딱 보면서 그대로 자리 선점한 이후에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중반에 이 9번 마필의 탄력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수준이었다가 종반에 3위권까지 올라오는 그런 거림이었고요. 추진 탄력감이 엄청나게 좋죠. 마필의 근성도 돋보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아쉽게도 4번 마필은 좀 밀리면서 3위권에 그쳤던 마필이 사하라몬드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죠. 사하라몬드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그랬지만은 이 시점에서 외곽의 진로가 좀 열렸으면은 그냥 외곽으로 스피드로 올라서면서 중반에 심해서 우위로 점할 수 있는 마필인데, 아마도 이제 너무 외곽 전개가 좀 부담스러운 나머지 이제 내측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현명했던 선택이고요. 신마이기 때문에 외곽 전개를 펼쳤다. 아무래도 이제 외곽을 돌았으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번) 외측이었겠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외곽을 도는 겁니다. 한 이 시점이 있겠죠. 선택을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 두 번째는 중반의 걸음 자체가 그나마 상당히 좋았다는 점. 거의 꼴찌에서 날라 들어오는데 걸음 자체가 상당히 위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 사하라몬드였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거리는 1200m 레이스인데, 아마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1200m 레이스가 가장 반갑지 않을까. 그 정도로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11번 사하라몬드는 일단은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바로 6번 정성 타이거입니다. 정성 타이거. 제가 이 정성 타이거는 주행사 때도 나름대로 서로 가능성을 봤는데, 일단은 이 마필이 데뷔전 때 5위에 그쳤었죠. 근데 이때 성적을 볼 게 아니라 내용, 소위 말해서 이제 구간별 타임을 놓고 봤을 때는 거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의 주로는 젖어있지 않은 주로였죠. 건조한 주로. 지원 F타임이 12초 7, 3월 타임이 37초 4.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이 있다는 소리인데, 단순하게 직전 경기로 이마필이 뒷심만 보여줬던 게 아니라 GM사 때는 종반의 걸음은 좋았지만 이마필이 초반에 전혀 붙지를 못했습니다. 왜? 순발력이 부족했고 스피드가 너무 없었습니다. 순간 스피드, 대하시라고 그러죠. 근데 데뷔전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스피드가 나와줬고요. 거의 뭐 직선주로 접어들기 전에 중상위권에 붙어줬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스피드라면은 이마필의 그런 뒷심의 경쟁력 주목해야 됩니다. 6번 정성 타이거.
그래서 이 3경주를 제가 강공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4번 파사르봉, 6번 정성타이거, 11번 사하라분들 이 3두의 마필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초반에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8번 라운타 플레이입니다. 라운타 플레이. 저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마필이 얼핏 보면은 기록도 좋고 1등으로 통과했고 뒷심도 좋았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탄력, 그러니까는 파워죠. 걸음의 완성도, 중반의 힘, 그리고 주폭. 탄력과 주폭이 이 마필은 약점으로 저로서는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사평도 어떻게 썼냐면 인기를 모은다면은 물음표. 그러니까 인기를 모으면 좀 불안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만약에 1000m의 여건이 이렇다면은 뭐 주폭과 파워가 좀 부족해도 일정 부분 붙어줬다가 딱 한 발만 쓰면 되는데 이번 경기는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또한 8번 라운타 플레이라는 마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준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파사르봉, 사하라몬드, 정성타이거 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3경주는 간명하게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4번 파사르봉 그리고 11번 사하라몬드 여기에 6번 정성타이거 만약에 축을 세워두고 간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정된 마필은 역시 11번입니다. 11번 마필. 이 마필의 스타트 스피드 뒷심의 완성도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이 3대의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11번 마필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점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4번, 11번, 6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복조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강공량이고 누림새 마필 4번 파사르봉 11번 사하라몬드 6번 정성 타이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간의 접전입니다. 오늘 뭐 혼정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이 4경주와 같이 좀 간명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단순하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 아니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 노림수의 2대의 마필 여기 안고 갈 수 있는 마필까지 분류가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번 4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내측에 있는 3번 트라운킹입니다. 직전에 승급전에 3위에 그쳤고요. 글쎄요. 인기순 1위였기 때문에 아마도 마방에서에 따른 만족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3위에 그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편성에서 그러니까 5등급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이 가장 세냐를 분류해 봤을 때는 바로 3번 트라운킹입니다. 이 마필의 기본적인 잠재력과 저는 직전 경주에도 인기순 1위 마필 3위권에 그쳤지만은 뭐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스피드라든가 중반의 힘도 좋았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티생과 너부카우건의 마필이 좀 더 걸음이 좋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우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3번 트라운킹을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네이스가 되고요. 키르주이노 마필 바로 이 11번 멋진 강호죠. 멋진 강호가 이제 3세 순말인데 엄청나게 부진했다가 직전에 이 마필이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걸음자수 좋았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직전의 편성이 일단은 약했습니다. 약편성이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런데 우승을 하다 보니까는 거의 부담력이 턱 밑까지 왔죠. 그러니까는 5등급의 레이팅의 마지노선이 35점인데 딱 35점입니다. 그래서 부담력은 무려 57까지 늘었습니다. 결론은 쉽지는 않다. 자, 이번 경주 멋진 강호가 나름대로 이제 5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있는데 부담 중량을 감안해 봤을 때 또는 외곽 게이트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거는 받치기 정도로만 염두에 둬야 됩니다. 11번 마필. 자, 이외의 마필 중에서는 바로 6번 마필과 7번입니다. 플라잉 카라반 그리고 7번 드림 플레이. 플라잉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마찬가지로 맥락이 되네요. 이 마필도 트라운킹과 마찬가지로 직전에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CDA 명작 지난주에 승급전에 이마필이 입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절대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원더풀 조이 거의 경합 양상이었는데 이 마필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3위의 성적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코너별 타임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 5등급의 웬만한 편성 뒷심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고 판단이 되고, 데뷔전 때도 이 마필은 선행력이 아니라 종반의 추임력이었습니다. 추임력으로 강점을 줬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1300m 레이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6번 마필. 7번도 마찬가지죠. 7번도 최근에 입상은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 근데 3번의 경주 다 여력이 좋았습니다. 거래 매력이. 그래서 7번 마필 일단은 관심 마필. 제가 이 마필은 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어차피 감명을 들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10번 문더스트. 자, 이 문더스트는 분명히 더 나올 거림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빠르고요. 빠른데 제가 이 마필 현재 상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환수가 되면 그냥 안고 가는 정도? 그러니까는 저는 안고 가는 마필은 이제 10번이냐 11번이냐를 고민 중에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3번 마필 죄송합니다. 3번 마필 트럼킹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뒤의 마필입니다. 6번 7번 소위 말해서 이제 3번 능력 인정하고요. 6번 7번이 종반에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입니다. 3번을 축으로 해서 6번 7번이고, 여기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0번 11번인데, 자, 이 10번은 제가 한번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그냥 환수가 되면 정말 안고 하는 마필이고, 환수 안 되면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는 직전에 편성이 너무 약했던 데에서 조선했기 때문에 과대평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6번, 7번에 한번 10번 정도까지만 염두에 두시면, 자, 크게 무리 없이 적중이 나올 수 있는 경주, 인기 마간의 접점, 저배당 경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오늘 3번의 A급 경주를 준비했고요. 5번의 강공략, 3개 A급. 그 중에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이 오경주. 저는 결론적으로 이 편성이 5등급에서는 약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일단 뭐 기대치 있는 신유의 마필도 있고요. 또한 필히 주목해볼 복병 마필 또는 기복마도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경주를 A급으로 먼저 제가 준비한 또는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강력한 인기로 보고 있는 1, 2뒤의 마필을 먼저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반면에 필히 강의로 봤을 수 있는 마필 3뒤의 마필을 자신있게 여러분께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3뒤의 마필. 먼저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내 측에 있는 2번, 3번이죠. 2세 마필, 2뒤의 마필입니다. 2번 라운더맨, 3번 세광파이터. 자, 이 세광파이터가 제가 앞선에 이경주였나요? 그쵸, 이경주였죠. 금세라는 마필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근데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편성이 너무 약했던 레이스였다. 그래서 이번 경주 세광파이터는 직전의 걸음은 좋았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약한 상대와의 경쟁을 펼쳤을 때는 걸음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과연 승급전에 이마필이 1200m 레이스에서 직전의 걸음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은 편성이 엄청나게 많이 강해졌습니다. 편성입니다. 편성. 라운더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약간 좀 의심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적중했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는 7월 8일 경기였죠. 이때 약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한 레이스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이마필이 3위 그쳤던 모습이었죠. 딱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위 이마필. 자, 아예 이마필들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노리는 마필의 능력이 좀 더 세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주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바로 6번 아만바로즈라는 마필. 아만바로즈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 마필이 승급을 한 다음에 계속 부진했었죠. 부진했고요. 그런데 현재 이 마필의 뭐랄까, 병력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직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었는데, 후두개 포착이라는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까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깊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호흡을 좀 원활하기 위해서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전 대비해서는 이마필이 호흡이 정말 많이 원활해질 것이다. 저는 솔직히 그래가지고 직전에 암암발호전 앞에, 왜냐하면 이마필이 내시경 수술을 6월달에 했었죠. 딱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딱 출전을 했을 때 이거는 뭔가 변화를 보이겠구나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변화는 없었지만은, 근데 이전에 이 암암발호주가 뛰었던 그런 경주력, 소위 말해서 그런 퍼포먼스, 이런 걸음이라든가 또는 이런 병력, 굳이 이렇게 이마필이 승급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진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병력이 무조건 영향이 있었고, 근데 현 시점에서는 내시경 수술을 받은 다음에 또는 수루 처치를 받은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째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대회 훈련 강도가 일단은 한층 더 강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도롭게. 그러니까는 호흡이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암암발호전 앞에는 저는 일단 노립니다. 아마도 직전과 비슷한 그런 훈련 강도였다면은 저는 이마페에 한 번쯤 더 그냥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직전에 출혈을 들었었고 경주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직전 대비 강도를 좀 높였다? 분명히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6번 암암발호주 첫 번째 누림수의 마필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바로 9번 승리영혼입니다. 복귀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이 승리영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빠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또는 초반에 충돌 피해만 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변수만 없다면은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이었죠. 선행종계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온 게 8월 13일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따라갔지만 종말 걸음이 상당히 위력이 없었습니다. 5주로였죠. 근데 지원F 타임이 14초 8, 3월 타임이 40초 7. 그랬던 마필이 직전에 9월 10일 경기는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습니다. 기록 자체가 직전에 양호한 주로였죠. 자, 말씀드렸죠. 승리 영혼이 물론 이제 추임력을 기대해봐도 될 정도로 힘이 많이 찼는데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빠르다라면은 앞선의 선행 선의권에 붙어줬을 때 이 마필은 충분히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치기 2번 라운드맨이라든가 3번 세강 파이터는 승급전이죠. 승리 영혼은 승급 전공을 이미 마쳤습니다. 직전의 편성 만만치 않았고요. 주목해야 됩니다. 9번 마필. 마지막으로 말이 10번 달맞이. 딱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달맞이는 인기순위 대비해서 엄청나게 잘 뛰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죠. 7월 1일 인기순위 10위. 인기순위 10위였다는 거는 보여준 성적이 그만큼 저평가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수가 이상규 기수 3등 했습니다. 직전 경주 역시 이상규 기수의 기승에 5등, 그러니까 인기순위 5위의 마필이 4등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 마필이 순위만 상승이 된 게 아니라 인기순위 대비해서 걸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딱 유승환 기수의 안장교체. 그리고 달맞이라는 마필은 그동안에 9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딱 1승밖에 없습니다. 그 1승이 누구냐? 유승환 기수. 딱 한 번 기수에서 1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조 마방의 유승환 기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유승환 기수. 그래서 달맞이까지 제가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 편성에서. 그래서 이 오경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요마피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1번 런던퀸. 런던퀸은 분명히 이게 체중 변동의 추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런던퀸도 제가 복병으로 주목하고 있는 마피입니다. 런던퀸.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A급이고요. 인기 순위는 2번, 3번의 인기를 모으지만 저에 따른 드림수는 6번 암암발호즈, 9번 승리영혼, 10번 달맞이, 그리고 복병, 11번 마필까지. 우선적으로 저는 이 3개의 마필 노립니다. 6번, 9번, 10번. 6번, 9번, 10번.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요. 복병 마필 11번 마필까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일단은 뭐 2번 3번은 저는 안고는 가더라도 받치기 정도로만 염두에 두겠고요. 다 설명드렸죠. 주목할 마필은 6번 9번 10번 여기 11번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5경주 A급을 준비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막 4등급 1600m 레이스. 역시 좀 강약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6경주 역시 저는 인기만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크게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6경주 분석을 했고요. 먼저 강축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네이션 2번 럭키선입니다. 정말 이 럭키선은 좀 아쉽네요. 아쉬운데 뭐 제가 만약에 마주라도 또는 제가 만약에 조교사라도 마방 관계자라도 한번 도전해봤을 것 같습니다.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럭키선 같은 경우는 이미 4등급에서는 확연하게 검증된 능력 마필입니다. 확연하게 이때 편성 자체 상당히 강했던 레이스였고요. 엄청난 기대주고 그래서 이제 마방에서는 3관대에 출전합니다. 캐리콘 마일 1차 관문, 코리안 더비 2차 관문, 농림수산식품 장관배 3차 관문 다 출전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럭키선 같은 경우가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죠.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럭키선이 4월 30일도 경기력을 보였었고 6월 11일 직전 경기 마찬가지로 결론은 뭐냐, 이 마필이 12주 만에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전에 취재를 할 때에서는 100% 이 마필이 이전의 컨디션보다는 100%에서는 조금은 떨어진다. 그게 아마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 마필이 12주 만에 나오는데 훈련이 엄청나게 많이 강해졌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이 마필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인 사이즈만 놓고 보더라도 이 마필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인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강력하게 믿고 갑니다. 2번 럭키선 강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은 뭐냐면 2위권에서 과연 어떤 마필이 가능권에 둘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마필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공략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뭐 현재 3번 마필, 4번, 7번, 8번, 9번, 10번 상당히 여러 대의 마필이 많이 팔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2대의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2대의 마필 발이 3번 화시병, 그리고 외곽에는 7번 금성시대입니다. 금성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최근에 경주를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 경주도 약했었고, 그나마 먼저 6월 25일 경주가 조금은 편성이 좀 센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이때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성시대가 이전에 그냥 앞선에 나서가지고 저거 버티기 쉽지 않은데 그랬던 마필에서 최근에는 저거 버티겠다 라고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의 그런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번 경주 편수에서 또 한 번의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요. 비록 뭐 승급전이 납니다만 정말 믿음직스러운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에 52kg의 부담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미 뭐 1600, 1700은 뛰어봤던 거리입니다. 거리 부담은 없고요. 그래서 7번 금성시대 인정합니다. 7번 마필. 3번 화시병은 4등급에서는 내용이 상당히 좋죠. 일반 패는 성적보다도 타임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여러 개 좋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부담 중량을 감안해가지고 점픽줄 했죠. 역시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본연의 군 4군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내심 57을 짊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55kg입니다. 55kg.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3번 마필 인정하고요. 자, 2회 마필을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이제 8번, 9번, 10번인데 10번 마필은 일단은 거리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 부담. 그리고 9번 마필은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올라올 정도라면 화시벽이 과연 이 마필한테 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화시벽이. 그리고 강풍마는 최근에 데뷔한 후에 경주가 상내 약편서에서의 마필이 선전했었고요. 그래서 4등급의 승급전은 만만치 않다. 6등급, 5등급은 그다지 크게 사이즈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5등급, 4등급은 좀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약한 상대를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시원하게 이긴 게 아니라 경합양사에서 근소하게 이겼기 때문에 강풍마의 믿음도 역시
저로서는 꽤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축세호두고 이제 2대 맞필인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믿을 수 있는 맞필. 럭키선은 여러분들 믿으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 26조 마마에서는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맞필. 바로 이 맞필입니다. 럭키선.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맞필. 2번 맞필이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맞필은 7번, 3번. 2번을 주로 3번, 7번을 우선적으로 누리겠습니다. 환수가 많지 않겠죠? 뭐 2번 축으로 해가지고 다 뚫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리가 필요하겠고, 그러면 2번을 축으로 해서 3번 화시벽, 7번 금성시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이 경주 역시 제가 3대 마필로 우선적으로 일단은 압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7경주 3대 마필 압축을 하고요. 제가 이 3대 마필만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대 마필은 분명히 주목할 마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는 뭐 능력이라든가 뭐 전개라든가 사연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주목할 마필들이고, 이외의 마필들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외의 마필들은 현장에서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3대 마필만 먼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외의 마필들은 능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장 뭐 체중이라든가 전개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한 변동에 따라서 이제 우위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3대 마필만 언급을 드리고요. 근데 이 3대 마필은 웬만해서는 그래도 우위를 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3대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속상한 마필, 말이 5번 호크 프린스인데, 글쎄요, 이거를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 경주를 제가 정말 이 음성을 예상하면서도 정말 엄청나게 한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천군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제가 안고 갔던 경주였고요. 이때 제가 마지막 강공략 경주였고 A급이었나 그랬었는데, 제가 이때 저했다는 선택이 33조 마방에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마필이 이 호크 프린스랑 폴포인트. 폴포인트는 선행이었고요. 이 호크 프린스는 제가 데뷔할 때부터 계속 예의주시했던 마필입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했던 마필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5줄의 선행을 예상했었던 폴포인트를 놓고 가면서 틀렸습니다. 자, 물론 호크 프린스 추천드렸었고요. 천군 추천드렸습니다. 축이 틀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 호크 프린스는 절대 만만한 마필이 아니다라는 게 저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고요. 인기순위 9위의 마필 의미 없습니다. 이미 능력은 4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고, 그리고 직전에는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이 마필은 엄청나게 계속 외곽 5선을 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종일관 전개를 펼쳤을 때 내측에 1두, 2두, 3두, 4두를 안에 포진되어 있고 외곽으로 5선째 이 마필이 계속 돌면서 결국에는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호크 프린스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은 저는 이 호크 프린스 뭐 강공은 필연이겠죠.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믿어 심지 않습니다. 5번 마필 믿고요. 자, 이게 이제 객관적인 전력상이 1번 늙어오리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예전에만 해도 늙어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늦추입이었기 때문에 이거 언제 올라나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늙어오 같은 경우가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현 시점에서는 뭐냐면 1700의 거리 첫 도전이죠. 그리고 57의 부담 중량. 자, 이게 관건인데, 워낙 뭐 뒷심이 좋기 때문에, 또는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이 아니라 이제 일정 부분 붙어주면서 중반에 입상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믿을 수 있고요. 1700은 일단 극복할 수 있는 마필. 두 번째 부담 중량은 이전에 56.5kg를 짊어졌을 때 딱 보면 부담 중에 이 마필이 크게 민감한 마필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힘창 정도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1번 늙어오른 일단은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말이 6번 그린실드입니다. 그린실드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직전에 물론 이제 내측에 거의 뭐 최적의 전개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거리차가 좀 아쉬울 정도의 종반의 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의 편성이 이게 아침 기상 글로벌 파워 원평 킬러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직전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 6번 마필도 있다는 관심 마필. 저는 3두의 마필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저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9번 원더풀 타이쿤과 10번 원더풀 조인데 조금은 사이즈가 떨어집니다. 뭐 왈가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1번 늘가을, 5번 호크프린스, 6번 그린실드. 충마라서는 그래도 1번 늘가을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늘가을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서 5번 호크프린스, 6번 그린실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000m 레이스 캐리커 클래식 대상경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A급 메인입니다. 자, 대상경주를 했고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경주를 여러분들 인기 순위를 보시면은 이거 위너스맨의 1번 투혼의 반석 아니야? 최근에 2두의 마필이 뛰었을 때, 같이 뛰었을 때, 그러니까 직전에 코리아컵 대상 경주는 외국 대표 마필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 강자들이 있었죠. 그 편성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부산 광해시장배 때 복승식 1.3배, 쌍승식 2.7배, 5월 21일 YTM배 때 복승식 2.0배, 그 전에 헤럴드 경제배 때 복승식 2.7배, 다 1번 투혼의 반석, 그리고 죄송합니다. 투혼의 반석, 그리고 위너스맨이 양분에서 거의 우승 준우승을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두의 마필이 1등, 2등 자리를 뺏기진 않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회 마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주도 투혼의 반석과 위너스맨이 나오는데, 와, 이거를 A급 메인으로 저배당 강공략?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투혼의 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는 일본 대표 마필들이 워낙 세고 강했었죠. 그러니까는 선행을 좀 못 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투혼의 반석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도 기대치가 있었고 추임력도 정말 좋았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였죠. 그때 출발간에서 좀 방해를 받으면서 아쉽게 3위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그때 추임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놓고 봤더니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치면서 이때 5월 21일이었죠. 11마신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선행을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우승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투혼의 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예전과 같이 따라가면서 중반에 추임력을 기대한다? 라는 것보다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이마필은 훨씬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 투혼의 반석이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주폭이 좋고요. 1번 마필 일단 인정합니다. 자, 7번 위너스맨. 직전에 그동안에 투혼의 반석한 때 2번 연속 지면서 자존심을 구겼는데 실질적인 국내 최강의 마필입니다. 보여준 거로만 놓고 본다면 국산 마필 중에 그렇습니다. 직전에 일본 대표 마필들이 이제 우승과 준우승을 양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를 했던 마필이 위너스맨이죠.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그때 당시에 뛰었던 석세스 마초 행보광자. 어차피 투혼의 반석은 선행을 나서면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요. 3두의 마필 한번 타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당시 지원 F 타임이 위너스맨이 13초 4, 행보광자가 12초 5, 그리고 여기에 석세스 마초가 12초 8. 행보광자가 가장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석세스 마초, 그 다음에 위너스맨이 종반의 200m 기록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행보광자, 위너스맨, 석세스 마초. 3화롱 타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직선주로의, 그러니까는 결성 전방 600m 지점의 타임. 당시에 행보광자가 37초 4, 위너스맨이 38초 7, 그리고 석세스 마초가 38초 7. 자, 지원 F 타임은 행보광자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석세스 마초, 위너스맨. 3화롱 타임은 행보광자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석세스 마초와 위너스맨이 동일합니다.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석세스 마초와 위너스맨은 종반의 걸음이 엇비슷했고 오히려 석세스 마초가 걸음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석세스 마초가 이 오너스컵 대상경 때 우승을 했는데, 물론 이 편성은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1등급 강자가 나왔던 레이스였고요.
그런데 직전에 이마필이 인기순위 10연대. 저는 솔직히 직전에 경주를 보면서 제가 이거 적중하긴 했습니다. 일본 대표 마필 이길 수는 없다. 당연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였고,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위너스맨이 3위로 한 것보다는 이 석세스 마추의 걸음이, 와, 이게 걸음이 정말 좋았다. 저는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7월 9일날 우승을 했을 때, 이 걸음이 절대 우연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경마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어부지리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능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직전에 결론은 뭐냐면은 걸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인정하고요. 여기에 팩트는 뭐냐? 행복왕자. 저는 이 마필이 2021년도죠. 그랑프리 대상령이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센 마필이었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좀 부진했다가 외국의 원정길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백기를 거치면서 6월달에 국내 복귀전을 서울 마저패전을 치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당시 행복왕자가 거의 꼴찌 있었고 진로도 막히면서 엄청나게 꼬였던 레이스였는데 종반의 걸음이 그야말로 날라들어왔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했었는데 직전에 코리아컵을 딱 보면서 방점을 딱 찍었습니다. 이제는 행복왕자가 2021년도에 그랑프리 대상경기 우승했을 때 컨디션에 거의 엄청나게 많이 접근을 했구나. 근접을 했구나.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은 현존하는 최강마 위너스맨 또는 투혼의 반석. 제가 볼 때 이거는 대결이 됩니다. 오히려 행복왕자가 지리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이유가 행복왕자는 종반의 추임력 발이 강점이 있는 마필이죠. 물론 이제 이 마필 스피드가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추임력 발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주에서 아마도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특히 위너스맨이라든가 투혼의 반석 같은 경우에는 2등, 3등을 노리려고 출전한 건 아닙니다. 우승을 목표로 출전한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투혼의 반석이라는 마필이 이전에 선행을 편하게 냅뒀더니만 11마신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너스맨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결론은 투혼의 반석과 위너스맨은 서로 경합이 불가피하다. 서로 왜? 우승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은 행복왕자 그리고 석세스 마초 이런 마필입니다. 그냥 편하게 따라가다가 중반에 기회만 주어지면 잡으면 되는데 충분히 잡을 정도의 그런 타임을 걸음을 뒷심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마필이 우선순위는 8번 행복왕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오픈했고요. 이번 경우에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8번 행복왕자 추구로 해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번 투혼의 반석 3번 석세스 마초 7번 위너스맨 1번 3번 7번 1번 7번이 거의 대끼리가 예측이 됩니다. 자, 이거는 환수가 분명히 보장이 되고 환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8번 마필을 노리면서 메인을 준비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경주 역시 혼전이고, 자, 이거는 전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전개. 자, 먼저 이편성에서는 선인형 마필 상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2번 은성마루라든가 킹다이아도 어떻게 보면 선인형 마필. 여기에 큐피드 비상, 아노로즈, 아마존킹. 자, 그런데 이편성에서 물론 이제 나올 천지는 선행마인데 최근에 이 마필은 추익각질로 변경 중에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 전개에서 이 마필은 차치를 하고요. 그런데 이편성에서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아노로즈도 그동안에 선행 1변도였고요. 아마존킹 물론 이때 따라가서 걸음이 좋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직전에 부담이 늘어나면서 선행을 받으는데 글쎄요, 부담 중량 때문에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종반의 걸음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선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바로 내치기는 2번 은성마루 때문에 이 경주가 이게 전개가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뭐 한때는 이 은성마루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렸었는데 예전과는 더욱더 이 마필이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 1200거리는 무조건 버틸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이제는 1000m도커녕 딱 900m?
1000m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000m 레이스. 근데 한 1110m 또는 1100m를 넘어가 버리면은 걸음이 서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빠르다. 가장 빠른 마필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은성마루가 빠르다라면은 큐피드 비상, 아노로즈, 아마존킹 다 외곽으로 밀려있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싹 다 저는 불안해 보이고요.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1번 네모 프린스. 이 마필의 종반의 추입력. 최근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단거리 추입이 되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 그리고 3번 단디. 단디도 선행 선입 추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직전에 5등급 레이싱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뭐 외곽으로 타면서 거리 손실 있었지만 중반에 상대를 압도했던 그런 탄력감. 그리고 킹다이아. 킹다이아는 공백기가 있고 빠른 마필인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 아니라 선입 정도에도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킹다이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3두의 마필 노리고요. 이 외의 마필주 중에서는 이제 추입형 마필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마필들 중에서는 바로 11번 마필 카우보이 탱고라는 마필이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 이 마필의 최근의 타임을 놓고 보면은 빠른 경주 흐름만 아니라면 또는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이라면은 언제든지 종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소위 말해서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카우보이 탱고입니다. 그래서 구경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말해 1번 네모 프린스 1번 네모 프린스 그리고 3번 단디 여기에 4번 킹다이아 제가 노리는 또는 주목하는 복병 마필은 11번 카우보이 탱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은성마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만약에 은성마루가 없었다라면은 이거 아노로즈도 빠르고 아마존킹도 이것도 나서면 또 되는 마필인데 이런 걱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고민이 좀 없어졌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을 우선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위의 마필은 11번 카우보이 탱고가 복병마루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마필. 자, 9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도 전개를 좀 보셔야 됩니다. 10경주. 먼저 확연하게 분류가 되는 게 간단하게 1번 질주번. 저는 이번에 가장 빠른 마필 중에 한 마리로 보고요. 물론 이제 만만치 않은 마필이 3번 라노트라 마필이죠. 그리고 최강블레이드도 빠르고 마이트로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야오 골든캣 이미 뭐 능력이 좀 드러났지만은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썬더타임 빠릅니다. 최근에 상승세 돋보이죠. 트로팅 라일리 선인마 문화보스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근데 6세 마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 먼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 뭐 1번 이런 마필들은 버티기 쉽지는 않고요. 2번 마필도 승급전입니다. 이 편성이 약하지 않은 레이스. 그나마 3번 라누트가 일단 우선적으로 이 마필이 버틸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 8월 26일이었죠. 질주불이라는 마필이 엄청나게 빠른 마필인데 물론 이번에는 게이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뛰어봐야 되겠지만은 질주분보다는 빨리 나섰던 마필이 나노트였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빠르고요. 게다가 거리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1200m 레이스. 자, 그래서 이제 앞선의 붙는 마필 중에서 이제 3번 라노트를 인정하고요. 4번 마이티로 단거리 추입이 되는 마필이죠. 직전에 트로피 특별 경주였습니다. 중반의 추입력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안토니오 기수. 자, 실질적으로 이번 경기 여러분들 퀴즈 있는 마필은 바로 이 썬더타임입니다. 썬더타임. 이 마필이 이번에 승급전이죠. 승급전인데 무려 55.5km입니다. 저는 이 부담량을 딱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쉽다. 정말 아쉽다. 부담량이 좀만 더 적었으면은 이거는 저는 한번 승급전이랍니다만 정말 강하게 한번 노려보는 찬스. 물론 이제 이번에도 세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핸디캐퍼들이 뭐 저는 솔직히 잘 봤다고 보여집니다. 뭐 저한테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이 승급하는 마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목차라든가 이렇게 머리차 물론 이제 58을 제머지긴 했습니다만 목차 머리차 이렇게 경합 양상에서 근소하게 올라오는 마필들 이런 마필이 있는 반면에 썬더타임은 최근에 다 모두 다 시원하게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깔끔하게 뭐 2와 2분의 1 마신 이런 것도 아니고요. 4마신 5마신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이 선행으로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57km였습니다.
물론 이제 수준은 3등급 수준의 트로피 경주였죠.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57kg의 상대 마필들을 한번 보시면 52.5, 52, 52, 53 거의 부담의 차이가 엄청나게 갭차가 났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무려 5마신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뭐냐? 썬더타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선두권이 치열하죠. 질주몬, 최강물레도 나루토, 특히 나루토가 빠른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받을 수 있겠느냐? 편하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썬더타임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로 보이진 않습니다. 마방에서도 이번 주 인터뷰를 했을 때 따라갈 여지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게이트가 선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던 모습이었고, 이번 경기 6번 게이트를 딱 꿰차는 순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저에 따른 몫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5.5kg 집어졌지만은 현대의 수준은 2등급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인기순위 현재 8뒤의 마필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저평가 받습니다. 거의 뭐 인기순위 5위, 잘해야 5위 정도? 저는 땡큐입니다. 그래서 10경주는 제가 이 3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정리해본다면 4번 마이트룩의 추임력, 3번 라누토, 여기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썬더타임입니다. 4번, 3번, 6번을 주목할 필요 있는 제 10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번 마필, 3번 마필, 6번 마필. 제가 시간상 이렇게 간략하게 되는 마필만 설명드렸지만 이외의 마필들은 당연하게 경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우대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드렸죠. 선행력 마필 안 된다. 승급마. 6세 마필, 그리고 7번 마필이 그나마 가능권이 있는데 능력은 3번, 4번, 6번한테는 좀 밀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민 경기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자, 오늘 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5번째 강공략에 3번째 유중임을 얻을 수 있는 A급 경주입니다. 자, 이제 시민 경주. 먼저 저는 이 경주를 역시 3뒤의 마필을 좀 세게 인정하고요. 뭐 넓게 본다면 이제 4뒤의 마필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번 국대 클래스입니다. 국대 클래스가 좋아졌네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마필이 6월 3일 4등급 강편성에 우승을 한 다음에 57을 집어줬죠. 그리고 승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3등, 그리고 앞선에 제가 언급이 드렸던 2등급에서도 저는 인정했었던 썬더타임, 그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경주 뛰면서 준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국대 클래스입니다. 이번 경주 여건이 국산마 3등급 레이스인데 현 시점에서 3등급의 여건이 나면은 이 정도 여건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로 부담력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특히나 MJ 베스트 이런 마필들이죠. MJ 베스트는 제가 지난 7월 8일 A급 메인으로 함께 추월되면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였는데 부담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 능력은 있지만은 쉽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대 클래스가 MJ 베스트랑 마필가 맞짱을 떴을 때는 쉽지는 않지만은 53.5kg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주목을 하고 MJ 베스트는 저는 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필, 관심 마필 추천드리고요. 7번 슈퍼피니쉬. 이런 마필들이죠. 슈퍼피니쉬가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GC 트로피 특별경주였는데, 그런데 이전의 슈퍼피니쉬는 10마신차의 우승, 6마신차의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선에 10경주 설명드렸던 썬더타임 같은 경우에 시원하게 이기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격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직전에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 직전에 내 마필이 앞선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이 착집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리를 껌뻑꾸벅꾸벅 하면서 늦발이었죠. 그 부분 때문에 장점 발휘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7번 슈퍼피니쉬. 그러면 이제 그런 변수가 없더라면은 3등급 경주 충분히 통합니다. 슈퍼피니쉬. 다프네 같은 경우는 직전에 거리 부담도 좀 있었고 편성이 정말 셌었죠. 이 편성도. 근데 이미 3등급에서는 강편성에서 이미 이 마필은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리는 1400m 레이스. 이미 검증된 거리고 거리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목하고요.
마지막으로 10번 라운더 하이맨. 자, 이 마필은 이번에 승급전이죠. 그것도 3위 승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라운더 하이맨은 직전에 신한 특송한테 졌습니다만 최근에 라운더 하이맨도 입상 실패 요인을 꼽는다면은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52.4kg, 그러니까 52.5kg를 집어줬을 때는 4등급 샘펜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56.5kg, 그리고 직전에 57.5kg. 쉽지 않았죠. 페이는 부담 중에 있습니다. 부담 중량. 근데 이번에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빼줬습니다. 무려 6.5kg.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4대의 맛비 국대 클래스 슈퍼 피니시 다푼의 10번 라운드 하이맨 2번, 7번, 8번, 10번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임기원 기수입니다. 임기원 기수. 임기원 기수가 현재 탔던 마필들이 주요 마필 이제 다푼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다푼해와 호흡이 나쁘지 않았죠. 우승도 했었고 준우승도 했었고 이번 경주는 라운드 하이맨 쪽에 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등급에서는 다푼해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이제 검증이 됐지만은 무려 6.5kg를 빼준 라운드 하이맨의 그런 여건이라면은 게다가 임기원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8번보다는 10번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8번보다는 10번을 좀 더 세게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4두의 마필이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A급 강공약 경주고 먼저 주목할 마필은 이번 국대 클래스, 그리고 7번 슈퍼 피니시, 여기에 10번 라운드 하이맨, 마지막으로 8번 다푼해. 이 선에서 제가 볼 때는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충마 선정은 2번 아니면 7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제가 일단은 현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4두의 마필 2번, 7번, 8번, 10번이고요. 충마로서의 위력은 또는 유력한 마필은 2번, 7번 쪽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이 조합이면은 또는 이 4두의 마필만 인정을 하신다면은 뭐 빠져나가기에는 또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에 끝 강공약이고 확실하게 축 세워두고요. 꼭 적중을 하면서 정말 1호 경마의 불패 그런 상승세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 1호 경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바로 8경주, 오늘 서울 8경주의 그야말로 A급 메인이죠. 이 경주를 저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확인한 부분까지 친유도 판단해서 확인해서 여러분께 강하게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강공약을 총 5개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배당 노림수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여러분께 미리 예고를 안 드렸던 이유는 확인하고 나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기대감에 부풀게 강공약 했다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확인해보니까 아니네?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공약 미리 언급을 안 드렸었고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본 다음에 그 배당 마필 또는 배당 경주는 최종적으로 한번 진중하게 판단해보고 현장에서 여러분께 확인해보고 확인된 이후에 강공약 여부를 제가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1호 경마 꼭 좋은 성적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한 분이라도 저에 따른 방송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